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고3 10월 모의고사 수학영역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택 과목 중 하나인 미적분 파트 해설을 담당하게 된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번부터 30번까지 총 8문항, 전문항을 이제 해설을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간략하게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 보자면 많이 어렵진 않았으나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들이 굉장히 계산이 많은 문제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23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3n 빼기 5죠. 그래서 분모도 이제 2차 식이고 분자도 2차 식이기 때문에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분의 2이기 때문에 2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일 때 n분의 2파이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사인 3n분의 파이 k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옆에 있는 3n분의 파이 k, 즉 각도를 x라고 써줄게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구분구조법이라 생각을 하면 델타 x가 3n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것을 정적분으로 이제 이어서 계산을 해주면 인테그랄을 먼저 써볼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3n분의 파이 k를 x라고 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in x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sin x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x가 몇부터 몇인지 생각을 해보면 k가 1부터 n이었기 때문에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델타 x가 3n분의 파이인 거 생각을 해줄게요. n분의 2파이라고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3n분의 6파이라고 잠깐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sin x 바로 뒤에 dx가 붙을 것이고, 델타 x 아까 3n분의 파이였기 때문에 sin x 앞에는 6이라는 실수가 곱해져 있었겠네요. 자, 그럼 이거 이어서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6 코사인 x죠. 이것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계산 이어서 해주시면 코사인 마이너스 6 곱해진 상태에서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0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2분의 1 빼기 1일 거기 때문에 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5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제가 도저히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어서 탭으로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x분의 2와 x축 및 도직선 x는 1,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을 윗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그림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단면을 그려줬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이제 y 값과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글을 많이 쓰긴 하지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이것을 이제 x로 나타내면 y 값인 y가 아까 루트 x분의 2였죠. y 값이었던 루트 x분의 2가 x로 나타냈을 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하는 값인 입체도형의 부피를 생각을 해주면 범위가 이제 x는 1부터 x는 4까지라고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1부터 4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였고, 어쨌든 여기 인테그랄 다음에 들어갈 부분은 정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루트 x분의 2를 제곱한 값인 x분의 4가 들어갈 거고, dx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분의 4 적분하면 4ln x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 마무리 해주면 4 ln 4 마이너스 4 ln 1일 겁니다.
ln1 0이죠. 그렇기 때문에 4ln4만 이제 생각해주면 되고, 이제 문제에서 객관식 답안을 보면 ln2와 그러니까 어떤 실수 곱하기 ln2 꼴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4ln4를 이제 ln2로 표현하면 8ln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6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fx의 식이 주어졌고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 5fx의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fx 식이 주어졌고 역함수를 이제 gx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태가 g5fx죠. 그래서 일단은 역함수 fx와 gx가 역함수 관계인 거 생각을 해주면, gfx는 x임을 한번 쓰고 할게요. 왜냐하면 g5fx의 x는 0에서 미분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것을 한번 미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미분하고 그 미분 값에 0을 넣어준 값이 이제 물어보는 값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미분부터 먼저 해보면 이 g5fx를 한번 미분해봤을 때 g 프라임 5fx 곱하기 5f 프라임 x겠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x는 0을 미분한 값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값은 일단 f0이 1이고 f0이 1인 것만 일단 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x에다 0을 넣어준 g 프라임 5 곱하기 5 f 프라임 0. 네, 이 정도만 일단 먼저 구해놓고 이걸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현재 gfx가 x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역함수 성질을 이용했을 때. 그럼 일단 우리가 g'5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될 것 같고, f'0은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g'5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이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 fx 곱하기 f'x는 1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g'5를 물어봤기 때문에 fx가 5가 되는, 즉 fx에 어떤 수를 넣어야 5가 되냐를 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5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2의 2x제곱 플러스 2x 빼기 6은 0 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6은 0일 거고, 2x 2 3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2x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x는 ln2라는 부분에서 fx가 5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여기 부분이 ln2였기 때문에 이 식은 잠깐 지워주고 f ln2가 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놨던 g' fx 곱하기 f'x가 1인 거를 이제 이용할게요. 이제 이번엔 이 식에다가 x는 ln2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g' f ln2가 5인 거는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g' 5 곱하기 f ln 1이기 때문에 다시 빨간색으로 우리가 구하는 부분을 정리해주면 G'는 F' ln 2분의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저 박스 부분을 정리한다 했을 때 F' ln 2분의 5F'0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졌던 fx식 미분함으로써 f'x식을 바로 보여주면 2의 2x제곱 플러스 2x
마지막으로 구해봤을 때 x에다 ln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분모는. 그리고 분자는 5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5가 될 거기 때문에 5로 약분해주면 2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27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비주열 AN이 있고 이 N1부터 무한까지 시그마 3n분의 AN이 4고 급수 N이 1부터 무한까지 A의 2n분의 1은 S라고 수렴한다고 했을 때 수렴하는 그 S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비주열 AN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공비는 전형적으로 그냥 I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A 곱하기 R의 n-1이라는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시그마 n1부터 무한까지 3의 n제곱분의 AN이 4인 거를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째 항이 3분의 A1일 거기 때문에 A겠죠. 두 번째 항은 3의 제곱일 거고 3의 제곱분의 A2일 거기 때문에 AR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항은 3의 세제곱분의 A3일 거기 때문에 AR 제곱일 거고. 그래서 이 3의 n제곱분의 AN도 등비수열이긴 하다라고 좀 체크하고 왔으면 좋겠고요. 공비가 이제 3분의 R인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n1부터 무한까지 3n분의 AN이 4인 거를 고려하면 1 공비가 3분의 R이었기 때문에 1-3분의 R분의 이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었던 3분의 A가 4라는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일단 3을 곱한 다음에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R분의 A가 4가 된다는 거고, 제가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잠깐 아까 확인을 체크를 못했었는데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일단 R이 자연수라는 거고, 두 번째로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첫째 항도 자연수여야 된다는 점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R분의 A가 4라는 양수값이죠. 근데 분자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3-R도 당연히 일단 양수여야 되고, 이렇게 영락하는 잠깐 표기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연수 A와 R이 둘 다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일단 두 가지 있죠. R부터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1인 경우, R이 1이면 분모가 2가 되기 때문에 A는 8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표기를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R이 2인 경우겠죠. R이 3이 이상인 경우부터 이 식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R이 2인 경우까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럼 R이 2면 분모가 1이 될 거기 때문에 첫째 항, 즉 A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수 S라는 값이 있고 급수가 수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계산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올라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부분이 이제 등비수열이겠네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은 A2죠. 그러면 AR분의 1이 이제 첫째 항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A4가 되겠네요. 그러면 AR 3분의 1, AR 세제곱분의 1,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R 5제곱분의 1. 이런 꼴일 거고, 이거 역시 등비수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비가 여기서는 R제곱분의 1이다 라고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R제곱분의 1은 자연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양수값이라는 거 말로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수렴하는 S값을 생각해보면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 분모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이 등비주얼에서 첫 번째 항이었던 ar분의 1을 분자에 넣어주면 되겠죠. 네. 보정 거북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ar 제곱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ar 제곱 마이너스 a가 이제 분모 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분자는 ar 제곱을 곱해주면 r밖에 남지 않겠네요.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s는 실수라고 있기 때문에 r은 1인 경우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건 탈락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경우는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고 a는 4구나 라고 생각해줘가지고, 네, s 값만 구해주면 r에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네, 3분의 2일 거고, 마지막으로 s 한 번 더 넣어주면 12분의 2일 거기 때문에 6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28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정수고요. fx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수 a, b의 순서상 a, b에 대해 a-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조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조건 보면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나 조건을 참고함으로써 가조건을 다시 해석해 보면, 나 조건에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둘 다 0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경우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b는 0이고 a는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a는 0이고 b가 0이 아닐 확률인데, a는 0이라고만 일단 쓰겠습니다. 그래서 a는 0의 확률부터 생각해 보면, fx에다가 일단은 a는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fx식은 0을 넣어도 사실은 계속 복잡하긴 한데 간단해지겠죠, 비교적. sin x cos x 곱하기 2 b cos x 제곱,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조건도 이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cos x 곱하기 2 b cos x dx죠. 이게 a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을 넣어주면 b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b제곱,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치환적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x를 제가 t로 둘게요. 그러면 코사인 x를 t로 두면 마이너스 sin x dx가 dt긴 하겠죠? 네. 그래서 정적분 계산 이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x가 dx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 t 값을 생각해주면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x가 2분의 파일 때 t 값을 생각해주면 0이 나오겠네요. 그러고 코사인 x 그냥 그대로 t라고 쓰고 2의 bt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은 건 sin x dx였죠. 근데 마이너스 sin x dx가 dt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d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t 2의 bt 제곱 dt라고 바로 표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치환적분 했으니까 부분적분을 또 이용해야 이 식을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분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는 그냥 그대로 하고 2의 bt라는 항은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t는 이렇게 그대로 있을 거고 2의 bt 제곱 적분하면 b분의 1 2의 b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0부터 1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t를 t만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옆에 b분의 1 2의 bt 제곱 dt 이런 형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1이랑 0 넣어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0 넣어주면 0인 것부터 좀 빨리 확인 가능해서 0 넣어주면 0인 거는 생략하고 1만 넣어준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분의 1 2의 b 제곱이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오른쪽 강 이용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b분의 1 2의 bt 제곱을 적분하면 b제곱분의 1 2의 bt 제곱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1까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b분의 1 2의 b제곱 그리고 t에다가 1과 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분의 1 2의 b제곱 빼기 b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이 식과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저 식과 같은 형태로 맞춰주면 b제곱분의 1이 이제 앞에다 써줄게요. 왜냐면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기 마이너스 2의 b제곱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2의 b제곱으로 묶어주면 분모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b분의 1 빼기 b제곱분의 1이었기 때문에 b제곱분의 b 마이너스 1 2의 b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2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기다가 좀 더 쓰겠습니다. b제곱분의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일단은 b가 0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분모 있어도 상관없다고 한 번 더 체크 가능하고요. b제곱 곱해준 다음에 왼쪽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b제곱 플러스 b 빼기 1은 0 그리고 나와서 b 이제 경우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해서 1번 케이스는 결국에 a가 0일 때였죠. 순서상 a, b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을 나타내면 0,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0, 2분의 1인 경우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고요. 이쪽에다가 표시하고 지운 다음에 2번 케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제 b가 0인 경우겠죠.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계산은 비슷한데 얘도 지우고 이번 케이스까지 확인한 다음에 a-b의 최소값 잘 구해보도록 할게요. b가 0인 경우도 계산으로 좀 더 계속 이어서 풀어야 된다는 점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형태로 생각해 볼게요.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2번 케이스라고 바꿔야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fx식 간단하게 한 다음에 똑같은 순서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식은 sin x, 코사인 x 그리고 2의 a sin x 제곱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조건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코사인 x 곱하기 2의 a sin x 제곱이 a sin x 제곱 dx가 이번엔 b에다가 0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a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a 제곱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시험적분 한 다음에 부분적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in x를 이제 이번엔 t라고 하겠습니다. sin x가 이제 t이기 때문에 cos x dx가 dt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네, 정적분 이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x가 0일 때 t는 그대로 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sin 0이 0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x가 2분의 파일 때 네, t는 sin 2분의 파이니까 1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sin x에다가 t로 넣기 때문에 2의 at 제곱이죠. 그래서 2의 at 제곱 될 거고 sin x 그대로 t 이렇게 될 거고 cosine x dx가 아까 dt라고 했죠. 그러면 t 곱하기 2의 at 제곱 dt가 이제 시한적 부단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당겨서 써보도록 하면 네, 이 값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시한적 분 했으니까 부분적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at 제곱을 이제 적분한 값을 그 다음에 써줘야 되겠네요. 그냥 그대로. 네, 그러면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1, 2의 at 제곱이겠죠. 2의 at 제곱 적분하면 그게 0부터 1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t 그냥 미분해버리면 a분의 1, 2의 at 제곱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다가 1과 0을 넣은 값 생각해 주면요. 마찬가지로 t에다가 0 넣었을 때 0이죠. 그래서 0 넣은 거 뺀 값은 제외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t에다 1을 넣은 값 1 곱하기 a분의 1, 2의 a 제곱이겠죠. 그래서 a분의 1, 2의 a 제곱이라고 좀 바로 써주고요. 이 부분 한 번 더 적분해서 이제 나타내면 a분의 1, 2의 at 제곱 적분하면 a 제곱분의 1, 2의 at 제곱이죠. 여기를 0부터 1까지 넣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에다가 1 넣은 값에서 t에다가 0 넣은 값 해줄게요. 그러면 a분의 1, 2의 a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분의 1, 2의 a 제곱이 t에다가 1 넣어준 값이 될 거고요. t에다가 0 넣어준 값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a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었던 형태와 비슷하게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이었죠. 그러면 a 제곱분의 1을 일단은 먼저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와 마찬가지로 2의 a 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a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이 2의 a 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a제곱분의 1 날아갈 거고 이 괄호로 제가 체크한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마찬가지로 a에 관한 2차 함정식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a제곱을 한 번에 묶어주면 a제곱분의 그냥 a네요. a 빼기 1이 네,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네, 아까 일단은 b는 0일 때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 어쨌든 당연히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실수이기 때문에 일단 a가 0이 아닐 거니까 양변에 a제곱 곱해준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에 마이너스 2제곱만 있겠죠. 왼쪽으로 빼주면 2a제곱 플러스 a 빼기 1은 0이라는 이차 방정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a, a 그리고 1, 1 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b가 0인 경우는 순서상이 마이너스 1,0이랑 이제 2분의 1,0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0, 마이너스 1 그리고 0,2분의 1일 경우가 있었고요. 2번 케이스는 마이너스 1,0이랑 2분의 1,0이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값인 a-b의 최소값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주면 a-b가 이제 1이겠죠. 여기는
여기는 a-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오른쪽은 그냥 a 값이 이제 a-b의 일단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이라고 이제 a-b가 총 4가지 경우가 등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a-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읽어보면 성분 AB는 성분 AC와 같다고 했고요. 성분 BC의 길이는 2고 AB는 원의 지름 그리고 AB의 중점은 2 그리고 각 BAC가 세타일 때 삼각형 CDE 제가 색칠한 부분이죠. 그것을 S세타라고 하고 그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S세타를 구해서 6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번째 줄을 보면 선분 AB가 원의 지름이었죠. 그리고 중점이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그냥 이제 R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도형 위에다가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R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선분 B도 이제 반지름이기 때문에 R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선분 AB 길이랑 선분 AC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분 AC 길이가 2인 거는 조금 이 R인 거는 이제 조금 여기 도형에다가 위에다가 표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래에다 간단하게 써둘게요. AC 길이가 이 R이다 정도 써놓을 거고요. 그리고 선분 BC 길이가 2인 거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AC가 2R인 거 좀 더 아래에다 쓸게요. 그래서 일단은 AB 길이 2R, AC 길이 2R, 그리고 BC가 2기 때문에 삼각형 ABC를 이제 한 번 더 써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함으로써 R을 세타에 관련된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인 거 중요하고요. 이 BAC는 각 세타였고 2R, 2R, 이었습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해 줄게요. 그러면 2 곱하기 2R의 제곱이 분모에 들어갈 거고 2R 제곱 더하기 2R 제곱 더하기 빼기 2의 제곱인 4가 이제 분자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분모는 8R 제곱일 거고요. 분자는 8R 제곱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로 약분해주면 2R 제곱 분의 2R 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1-2R 제곱 분의 1이 되겠네요. 그게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R 제곱 분의 1이 1-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거 아래쪽에다 써놓고 공간이 좀 부족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이 정도만 써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R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이미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분 AB 길이, 그리고 선분 AC 길이, 그리고 BC 길이까지 이제 세타로 따지면 이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R 제곱분의 1 있잖아요. 2R 제곱은 1-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R이 이제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바꾸기 역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방금 했던 말인데 AB 길이를 어쨌든 세타에 관한 식으로 이제 구해놨고 선분 AC 길이도 세타에 관한 식으로 구해놨고 그리고 선분 BC 길이는 그냥 2기 때문에 선분 3개 알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도형 중에서 도형에 이제 있는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R은 어쨌든 세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정정해 보면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삼각형의 경우를 다 생각해 보면 일단은 삼각형 ABC 넓이 지금 두 변 길이 세타에 관한 식으로 알고 있고
끼인각이 세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더 있는데 AC가 아까 2R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 2R 세타 끼인각 세타 여가지고 삼각형 AEC도 뭐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아쉽게도 아직 S 세타였던 삼각형 CD의 넓이는 바로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AEC 넓이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AEC는 한 변 길이가 R이었고 한 변 길이가 AC였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AB 사인 세타 AB 끼인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C 길이 값이었던 2R 그리고 사인 세타까지. 사실 R도 사인으로 관련된 식이죠. 근데 일단은 R 제곱 사인 세타라고 표현 가능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만 표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일단 AEC 넓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S 세타 넓이 구하려면 AD 넓이 알면 뭐 빼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AD 넓이를 이제 못 구하려나라고 생각을 들 텐데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AB의 중점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점 2가 되는 거고 D가 이제 원 위에 한 점이라고 제가 표기는 안 해놨지만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 2D 길이도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R이 되는 거고 각 ADE 각의 크기도 역시 세타라고 문제 주어져 있진 않지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ED 구하는 방법은 이제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각 AED가 파이 빼기 2세타이기 때문에 뭐 2분의 1 R제곱 사인 이 각도값이라고 생각해줘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이거랑 약간 맞추기 위해서 점 2를 선분 AD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주면 여기가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D의 넓이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ED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선분 AB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냥 이 둘이가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위로 올려서 직사각형 하나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 번째 경우 후자로 풀어보면 이 길이 곱하기 R 코사인 세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R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색칠한 삼각형 CD 넓이 즉 S 세타였죠? S 세타를 이제 R과 S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삼각형 AEC 빼기 삼각형 AED였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줄게요. 그러면 R제곱 사인 세타로 한 번에 묶고 1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던 빨간색으로 아래쪽에다 써놨던 2R 제곱이 1 코사인 세타분의 1인 거를 이용하면 R 제곱 1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죠.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2분의 1 사인 세타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하는 값인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세타분의 S 세타를 구해주면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세타분의 60 S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세타분의
30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9번의 답을 30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적분의 마지막 문제인 30번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a, b가 있고요. fx는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주어졌고, 조건, 가조건과 나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f10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가조건을 보면 함수 fx가 극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조건은 함수 절대가 fx가 x는 k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k 값의 합을 알려줬죠. 3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조건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함수 f가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도함수인 함수 fx가 부호가 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부호 변화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제 확인 가능하겠죠. 가조건을 통해서. 그리고 나조건은 좀 더 계산을 해본 다음에 fx의 이제 개형을 좀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더 나조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x가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긴 하지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고 앞에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 f'x 값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함으로써 그래서 2x 플러스 a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미분한 값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2의 마이너스 x만 미분을 해주면 공미분을 함으로써 그러면 마이너스 값에 붙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는데 마이너스 앞에다 붙이고 2의 마이너스 x 앞에 있는 2차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걸로 적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붙였으니까 x제곱이 있을 거고 x의 개수가 a-2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2 x 이런 꼴로 되어 있을 거고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아이고, 이런지 검산을 함으로써 제가 틀린 부분을 알아냈네요. b 빼기 a라고 표현해야겠죠?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여져 있고 이 중괄호 안에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그리고 b 빼기 a가 이제 있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조건을 참고해 보면 f'x가 이제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이 있다 했죠. 근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항상 양수죠. 마이너스 1은 당연히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부호 변화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1, 즉 양수인 2차 식에 이제 부호 변화가 있다는 것은 판별식을 해보면 이제 0보다 크다는 거죠. 왜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양수인 2차 식이 있다고 했을 때 부호 변화가 있으려면 한 개여도 안 되고 d가 0이어도 안 되고 무조건 d가 0보다 커야 이제 부호 변화하는 지점이 두 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d가 0보다 크다는 거 써놓고 갈게요. 그러면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2의 제곱 빼기 4 b 빼기 2가 0보다 크다는 부분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fx가 x는 k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k 값의 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f'x의 그 개형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 두 개를 곱하면 이 빨간 부분은 그냥 계속 마이너스일 거고 부호 변화는 두 번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 이제 부호가 변하는 부분이 어디가 될까만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f'x는 그냥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는 0을 만족시키는 두 해가 알파와 베타라는 거죠. 그리고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의 개형이 대충 어떤 식으로 생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프라임 x가 저렇게 생긴 것을 고려하면 일단 첫 번째로 극소값이 먼저 등장을 하겠죠. 왼쪽에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감소하다 극소값 생기다가 극대값 생기고, 그리고 이제 fx에다가 만약에 리미트 x는 무한으로 했을 때 어디로 가냐라고 생각했을 때 2의 x제곱이 이제 분모에 있고 분자에 저 2차식이 있는 분자에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인 2차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2x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꼴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리미트 x는 무한으로 했을 때 양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y는 0은 뭐 이렇게 y는 0이 2분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극소값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려줄게요. 네,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으니까 1번 케이스는 이걸로 아래 옆에다가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1번 케이스, 즉 극소값이 0보다 작은 경우였죠. 네, 이 세 부분은 다 y는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케이스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2번 케이스는 극소값이 딱 0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 2번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 케이스는 극소값이 0보다 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y는 0, y는 0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렸기 때문에 저 fx 개형 간단히 그린 거는 잠깐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표기했던 f'x에서 f'x는 0을 만드는, 즉 이 부분을 0을 만드는 두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고, 더 큰 부분을 더 큰 부분을 베타, 더 작은 부분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x는 알파 그리고 x는 베타 부분도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그러니까 극소값을 가질 때의 x값이기 때문에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겠죠. 여기가 이제 알파일 거고, 여기서는 여기가 베타일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 케이스에서는 알파, 베타가 각각 1씩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fx가 x는 t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k 값의 합은 3이기 때문에 일단은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fx가 그냥 fx와 동일하죠. 네, fx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만 절대값 fx의 식이 fx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경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제 x가 0보다 fx가 y는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대소 두 개 중 어느 게 더 y 값이 큰지는 이 문제에서는 크게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여기 x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알파, 그리고 여기, 그리고 베타,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경우 그냥 먼저 쭉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fx가 0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래서 그냥 이 두 개의 합은 마찬가지로 fx식을 좀 바라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저 2차 식이 이제 이 두 근이 될 거고, 그러면 합은 네, 그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1번 경우처럼 나오려면 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fx가 이제 0이 되는 그 해가 두 개였기 때문에 x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 했을 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거. 1번 경우에서는 이래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K 중에서 가장 x가 작은 경우와 세 번째로 이제 x가 작은 경우, 즉 두 번째로 x가 큰 경우와 같은 말이죠. 이 두 경우를 합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a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표기를 여기다가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에서의 두 해였죠. 그러면 2 빼기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모든 k 값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빼기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3이 되냐를 판단해 보면 2 빼기 2a가 3이어야 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경우도 가능하고 이 경우도 가능하냐를 판단해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문제 제일 처음에 주어졌던 a와 b가 모두 정수라는 조건의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케이스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이랑 3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 f 절함수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함수 fx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2번이랑 3번 둘 다 함수 절대값 fx는 그래프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 k로 가능한 후보가 2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가 밖에 없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거다라는 거고, 3번도 그냥 바로 이어서 두 개를 동시에 제가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3번 같은 경우에도 k가 될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극대 또는 극소를 만드는 게 이 두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그래서 2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체크를 표현을 해놨죠. 2 마이너스 a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시. 그럼 이 두 경우 모두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그림에서 달랐던 게 이제 이번 케이스는 함수 fx는 0을 만드는 점이 하나 있었고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y는 0에서 접한다는 거죠. 근데 3번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3번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번 조건과 3번 조건의 이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의 유일한 다른 점은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이 한 개냐, 그리고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이 0개냐라는 거여가지고, 이번 케이스에서는 fx는 0이 한 개였기 때문에 저 2의 마이너스 x는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다.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 0인 거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한 데다 썼네요.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다 라는 게 2번 그래프로 나올 때의 특징이고요. 3번 그래프로 나올 때의 특징은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야 fx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a 값 동일하게 구해놨죠. 그래서 이 경우는 b가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30번에 이제 맨 처음에 주어졌던 정수 a, b라는 조건의 모순이어서 이번 케이스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네, 참고만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A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을 이번에 맨 처음에 주어졌던 이 식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2의 제곱이니까 9 빼기 4 B 빼기 A니까 B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그러면 5 빼기 4B가 0 이상이다. 두 개 한 번에 생각을 해줄게요. 그러면 4분의 1 죄송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네요.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B가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정수 B는 유일하게 한 케이스밖에 없죠. B는 1. 네, 그래서 이렇게 A와 B의 값을 구하게 됐고 fx의 식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번 케이스 맞다는 거 표현해두고 갈게요. 네, 마지막 값은 제가 fx 식을 a, b 값을 구함으로써 다 구했기 때문에 x에다가 10만 대입해주고 계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10값은요 x에다 10 대입하면 100 플러스 10a 플러스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겠죠. a가 1이었고 a가 마이너스 1이었고 b가 1인 거 이용해주면 100 빼기 10 플러스 1이 이제 2의 마이너스 10제곱 앞에 있는 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100 빼기 10 플러스 1이니까 91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 이제 F10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는 값은 F10을 P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제곱을 했을 때 P 값이기 때문에 91을 답으로 내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91을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번까지 마지막으로 해설을 마쳤고요. 네,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